2002년 새천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 밀레니엄 버그의 공포는 기우였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해는 달랐다. 한국이, 아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던 순간들. IMF의 그림자는 여전했지만 거리엔 다른 기운이 흘렀다. 희망, 열광, 그리고 변화의 예감. 과연 이 해는 무엇을 남겼을까? 2002년 그 뜨거웠던 기록 속으로 5월 31일 서울 상암동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6천 명을 수용하는 동양 최대 규모. 유럽 건축가들조차 감탄했던 그 곡선. 한국의 전통 연을 형상화한 지붕. 공사는 3년 반 동안 계속됐다. 밤낮 없이, 쉼 없이 수많은 인부들의 땀과 철근, 콘크리트가 켜켜이 쌓였다. IMF 이후 침체된 건설업계에선 무모하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경기장은 완성됐다. 개장식 날,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기대에 부풀어, 누군가는 반신반의하며 과연 우리가 16강이나 갈 수 있을까? 거리에선 이런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한 달 뒤 이 경기장이 어떤 함성으로 가득 찰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기적의 시작. 그해 봄, 거리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 손에 들린 것, 검은색 폴더폰, 은색 팝홀더, 컬러 액정이 달린 최신형 핸드폰, 2G에서 2.5G로 이동통신은 빠르게 진화 중이었다. 11, 16, 17, 19. 통신사마다 다른 번호 체계. 문자 한 통에 20원. 10대들은 새끼손가락으로 자판을 눌렀다. 천지인 입력 방식. 기역 니은 디귿을 조합해 한글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PC방은 여전히 10,000원이었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카운터 스트라이크, 담배 연기 자욱한 실내에서 밤을 새우는 청년들. 한 게임만 더. 그렇게 새벽이 왔다. 인터넷 속도는 빨라졌다. ADSL, 케이블 모뎀, 속도가 512K까지 나온다니. 파일 하나 다운로드하는데 걸리던 몇 시간이 몇 분으로 줄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서울과 지방의 간극,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괴리, 컴맹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지 않던 시절. 어떤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했고 어떤 이들은 뒤처졌다. 보이지 않는 분열선, 이미 그어지고 있었다. 안방극장의 지각 변동. 저녁 8시, 가족들이 TV 앞에 모였다. 리모컨을 두고 신랑이 KBS 보자. 아니야, MBC. SBS 드라마 봐야 해. 그의 드라마들. 태양의 후예의 전신처럼 사랑받던 겨울 연가는 아직 방영 전이었지만 다른 열풍이 불었다. 대장금의 전조, 사극붐의 서막, 예능 프로그램들도 진화 중이었다. 엑스맨을 찾아라, 1박 2일의 원조격인 여행 예능들, 스튜디오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카메라들.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건 뉴스였다. 6월이 다가오면서 모든 채널은 한 가지 주제로 수렴됐다. 월드컵, 경기 중계, 거리 응원, 사람들의 얼굴. TV는 단순한 오락기기가 아니었다. 시대를 기록하는 눈이었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광장이었다. 브라운관 너머로 역사가 흘렀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곧 폭발할 참이었다. 변화는 거리로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열기는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이제 점화만 남았다. 6월 4일
첫 경기, 폴란드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붉은 물결이 관중석을 가득 채웠다. 대한민국 구호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긴장감도 함께.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전반 26분. 황선홍의 헤딩. 골. 경기장이 흔들렸다. 아니,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거리 응원을 하던 사람들이 뛰어올랐다. 모르는 사람끼리 껴안았다. 2대0 승리. 한국 월드컵 역사상 첫 본선승. 48년 만에 쾌거. 그날 밤 광화문, 시청 앞, 대학로,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오필승 코리아 노래가 울려 퍼졌다. 차량 경적이 끊임없이 울렸다. 빨간 티셔츠, 얼굴에 붙인 태극기 스티커, 머리에 쓴 붉은 악마 머리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더 큰 열광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들이 6월 10일 미국전 세계 랭킹 4위 미국 이길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달랐다. 안정환의 골 후반 33분 동점 그리고 연장전 숨막히는 순간들 관중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승부차기는 없었다. 1대1 무승부. 하지만 승리나 다름없었다. 미국을 상대로 무승부라니. 거리는 또다시 축제가 됐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 300만 명.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다. 중요하지도 않았다. 세대가 섞였다. 70대 노인이 20대 청년과 어깨동무를 했다. 정장 입은 회사원이 교복 입은 학생과 함께 뛰었다. 이념도 지역도 계층도 사라졌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만 남았다. 6월 14일 포르투갈전 또 한 번의 기적. 박지성의 골. 1대0 승리. 16강 진출 확정.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광화문 내거리. 서울시청 앞 광장. 사람들로 가득했다. 발 디딜 틈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붉은 물결.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경찰은 교통 통제를 포기했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저 사고 없기를 바랄 뿐.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질서. 아무도 싸우지 않았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예의를 지켰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됐다. 다음 날 아침 거리는 깨끗했다. 세계가 놀랐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하지만 이면도 있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는 사실. 경기 시간엔 회사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경제활동이 정지됐다. 이래도 되는 걸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16강, 8강, 4강 하지만 6월 25일 독일전 4강 상대는 독일 3회 우승국 유럽의 전차군단 오후 8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 4강도 기적이야. 여기서 이기면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결승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하지만 믿었다. 또 한 번 전반 후반 팽팽했다. 후반 30분 발락의 헤딩 골 0대1 시간이 없었다.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공격 안정환이 쏘았다. 칸이 막았다. 종료 휘슬
0대1, 패배, 결승 진출 실패, 광화문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대한민국, 함성이 다시 터졌다. 박수, 환호, 고맙다, 최고였다. 4강도 대단해.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었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자부심이었다. 한 달간의 축제. 그것이 남긴 것은 자신감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IMF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국민들에게 필요했던 것. 바로 그것. 하지만 열기가 식은 후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뜨거운 여름이 진짜로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2002년의 또 다른 얼굴들. 이제 그것을 들여다볼 시간. 6월 13일. 경기도 양주. 장갑차 2대가 지나갔다. 미군 훈련 중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2명의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장갑차 궤도에 깔렸다. 14세, 13세. 그렇게 짧은 생이 끝났다. 하지만 그날은 월드컵 열기에 묻혔다. 뉴스는 축구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관심도 오직 경기장으로. 7월이 되어서야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군 측의 태도, 작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 형식적인 사과, 그리고 한미 SOFA 협정,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는 사실. 분노가 일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1월 27일. 2 미군 병사에 대한 무죄 판결. 미군 군사법원의 판결. 그날 밤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촛불을 들고 시청 앞 광장. 한 달 전 월드컵을 응원하던 바로 그 장소. 미안해 효순아, 미선아. 추모의 물결. 처음엔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월드컵 때의 그 열정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광장의 힘을 경험한 시민들. 이제 그들은 알았다. 모이면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촛불 시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 2002년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SOFA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유감을 표했을 뿐. 역설적이게도 월드컵의 함성과 촛불 시위의 침묵. 둘 다 광장에서 시작됐다. 같은 공간, 다른 감정, 하지만 같은 열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의 일상, 월드컵 이면의 풍경, 명동거리,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 일본인들이 특히 많았다. 겨울연가 촬영지는 어디예요? 한류의 시작. 아직 작은 물결이었지만 강남역 주변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갔다. IT 벤처 기업들, 닷컴 버블이 꺼진 후에도 살아남은 회사들,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미니홈피 꾸미기가 취미예요. 싸이월드 전성시대, 배경음악을 설정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일촌평을 쓰고 도토리를 사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 PC방은 여전했지만 게임이 바뀌었다. 카트라이더 하실 분? 캐주얼 게임의 등장. 여성 게이머들도 늘었다. 게임은 더 이상 남성들만의 영역이 아니었다. 음악 시장도 변했다. CD에서 MP3로. 소리바다 논란. 음원 다운로드. 한 곡에 500원? 새로운 유통구조.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화, 가드, SES, 1세대 아이돌들의 전성기, 팬클럽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것들도 있었다.
비디오 대여점 DVD로 교환해드립니다. 아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없었다.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거나 대여를 해야 했다. 공중전화 부스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아직 남아 있었다. 따르릉 마이너스 집 전화기도 마찬가지. 유선 전화가 필수였던 마지막 시대. 신문 배달. 새벽마다 삑삑 소리를 내며 달리던 오토바이. 종이 신문이 정보의 주요 출처였던 시절. 구세대와 신세대가 공존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였다. 과도기. 바로 그 혼란스럽고도 역동적인 순간. 대학가 앞 술집. 소주 한 병에 1,500원. 삼겹살 한 인분 5,000원. 치킨 한 마리 1만 원. 지금 보면 믿기지 않는 물가. 하지만 월급도 적었다. 대졸 초임 평균 150만 원. 100만 원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청년들의 한숨. IMF 이후 구조조정의 여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비정규직이 늘었다. 계약직, 파견직, 불안정한 고용. 88만 원 세대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 2002년. 기적과 비극이 공존했던 해. 환희와 분노가 교차했던 시간.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다. 한 국가의 자존감을 회복시킨 사건이었다. IMF로 무너진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광장의 힘을, 시민의 목소리를, 촛불로 이어진 그 경험. 기술은 빠르게 변했다. 인터넷, 휴대폰, 디지털 세상,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소통, 정보의 민주화. 하지만 격차도 벌어졌다. 디지털 디바이드,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2002년이 남긴 것. 희망이었고 동시에 과제였다.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한계를 드러낸 시간이었다. 그의 거리를 가득 채웠던 붉은 물결. 그것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회의 DNA 속에, 대한민국. 그 함성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다른 형태로, 다른 목소리로, 하지만 같은 열정으로. 2002년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한 것들은 계속됐다. 한류는 세계로 뻗어나갔다. 촛불은 더 큰 광장을 밝혔다. 디지털은 일상이 됐다. 그 해를 기억하는가? 여름의 열기를, 겨울의 촛불을, 변화의 전조를. 2002년. 대한민국이 세계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한 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그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시간여행의 다음 장면을 함께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세요. 감사합니다.